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26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 정도로 눌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좀 매수했는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좀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가 좀 눌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힘없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똑같은 위치를 받치고 있긴 하지만 고점 자체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코스피 증시 자체에서 지금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대형주의 조정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네, 이미 꺾였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해서 우량주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우량주가 지금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올랐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는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주식을 보실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AGR이라고 하죠. 네, 매년 이제 이 업계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지금도 높지만 내년에도 높던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구간을 겪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새로 유입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을 경험을 아직 못 해보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횡보장 혹은 그리고 하락장이 익숙했던 그런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대시세가 이제는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종목 강세가 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우리의 주 테마는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테마와 그 다음에 바이오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테마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활활 타오를 때 이미 반도체가 활활 한번 타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이 저는 이 종목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라든지 이제는 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배당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환율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하는 듯 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사실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의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세가 와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짜서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선물 크게 보지 않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지금은 확실히 종목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38,0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서 주가를 형성을 하는 것 같고요. 시간 후의 가격은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36,800원 계속 동일한 위치 터치를 해주고 있고요. 이 위에서 저점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한 2주 가량 횡보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좀 올라가면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오죠.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눌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주가를 또 받쳐 올리는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모멘텀이 없이 좀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HMM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운 그 소스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소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또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닥을 기고 있다가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으로 해서 크게 한번 반등을 했는데요. 그 가격 지금 가격대가 거의 5,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5만 원까지 해서 거의 10배 이상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기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월봉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이제 점점 줄고 있죠. 이게 이제 한참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따라 들어가셔도 되고 불타기를 하셔도 되지만,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점점 이제 조정기를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조정기가 끝나고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소스가 다시 나온다면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꽤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당장 이제 반등을 좀 크게 하지 못한다면 이 SCFI라는 이 지수가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일회성으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 지금 회복기로 들어서면서 그런 물동량이 수출하는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항만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이 SCFI 운임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HMM에 대한 이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매주 그 SCFI가 올라가다 보니까 선박 개수도 지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당의 운송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내년, 그 다음에 추후에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좀 반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HMM이 이렇게 바로 크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기 시작할 때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은 이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그 추후에 SCFI와 그 다음에 이 HMM의 그 매각 여부,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맥을 좀 잡아가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야 좀 힘이 확실히 부족한 느낌이고, 그래서 이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언제 한번 터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투자자가 좀 들어와 줘야지 거래량도 실리고 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꾸준히 이제 추정치는 매수로 잡히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줘야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HMM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긴 하지만 큰 양이 아니고요. 저것도 이제 한 번에 크게 나갈 수도 있는 그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HMM에 대한 공매도 잔고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870만 주로 또 엄청 대폭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1600만 주 정도에서 좀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서서히 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움직임은 아니고요. 지금 38,000원에서 지금 1870만 주의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면 거의 7,000원 가까이가 공매도 잔고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올라갈래야 지금 거의 1조 가량이 공매도 잔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올리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그런 게, 이제는 그 물동량이 해소가 되면서 점점 SCFI에 대한 그 상승률도 좀 떨어지는 날이 올 텐데, 지금 HMM은, 시간이 사실은 약이 아닙니다. 뭐, 다른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소스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내후년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이렇게, 뭔가 사이클을 가지고, 뭔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올라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하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한참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슈퍼 사이클, 올해 슈퍼 사이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적은 잘 나오긴 하지만 이미 이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최대 매출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목을 하시고요. HMM이 지금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간다면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52만 주, 추정 같은 경우 41만 주였지만 뭐 조금 팔아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9.7% 외국인 투자자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나지만 대차 잔고는 그래도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5,700만 주 정도를 찍고 감소를 해가지고 4,600만 주 정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HMM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그 매각 소식이 좀 들려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뭔가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구간이 아닐까. 지금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둔화되었을 때는 사실 증시 전체가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HMM은 일단은 계속해서 SCFI가 올라가면서 좋은 움직임이 뭐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소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운임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3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 이제 청신호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이런 식으로 좀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거라는 보장이 되어야지 좀 HMM이 좋게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행에서 이 매각을 이제 분할 매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HMM 신규 진입하기도 애매한 구간이고요. 들고 가실 때는 저점을 깨는지 그 저점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